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인데 사실은 그 관계가 아주 깊은 위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바로 그 이야기. 남들이 보기엔 성공적이지만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결혼의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또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이 침묵의 위기 속에 있는 결혼 생활의 감정적인 무게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남을 수십 년이 기대가 아니라 아찔한 공포로 다가온다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잘 나가는 변호사, 아내는 약사였죠. 이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이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요,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낸 거예요. 아내는 아이들과 미국에서 지내면서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며 자립심을 키웠고, 남편은 기러기 아빠로 지내면서 방학 때나 가족을 만났죠. 이 긴 시간의 물리적 거리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남편과 아내가 정말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아내는 이제 예전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데 정작 남편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정말 전형적인 동상이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이 부부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훨씬 더 보편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최근 한 조사를 보니까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아니, 아내 3명 중 1명이 남편이랑 같이 살면 살수록 더 싫어진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 통계 하나만 봐도 지금 아내들 사이에 얼마나 불만이 널리 퍼져 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이 만족도 차이,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해져요. 보세요. 남편들은 결혼 생활의 83%가 만족하는데 아내들은 73%만 만족하고 있어요. 딱 10% 차이가 나죠.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 10%의 격차 안에 어쩌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실마리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불만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내들이 직접 꼽은 이유들을 한번 볼까요? 첫째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둘째는 남편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셋째가 소득이 좀 적다.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그 핵심 원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부 상담가인 그레이 박사는요, 이 모든 게 결국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먼저 생물학적인 차이부터 한번 볼까요? 남자는요, 뭔가를 성취했을 때 나오는 도파민으로 행복을 느끼고요. 반면에 여성은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에너지를 얻고 행복을 느끼는 방식부터가 아예 다른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완전히 달라요. 남자는 아니 필요하면 말을 해. 이런 식의 직접적인 소통을 선호하는데 여성분들은 척 보면 모르나 좀 알아주면 안 되나 이렇게 간접적인 소통을 원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가 정말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인 차이도 있어요. 남자는 보통 성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여성은 사랑으로 내 남자를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삶의 목표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별 직전까지 간 정말 위기에 놓인 부부라도요,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나 다르다는 거,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 극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대요. 바로, 아, 그래서 당신이 그때 그랬구나 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우리 이야기 속 그 여성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물론 어렵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해결책이 바로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3단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첫 대화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모든 걸 건 대화를 거쳐서 마지막 선택까지 생각해보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 이게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바로 10년의 침묵을 깨고 대화하라라는 겁니다. 설령 이게 엄청난 싸움이 될지라도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먼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남편이 저항할 수 있겠죠.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면서 대화를 거부할 수도 있고 상담 같은 건 절대 안 받는다고 버틸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훨씬 더 강도 높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정말 끈질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밤새도록 대화하라는 거죠. 며칠, 몇 달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요, 전문가 같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대화를 이끌어내야 해요. 이게 어쩌면 이혼으로 가기 전 정말 마지막 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든 대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이제 초점을 담담히 헤어지는 것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싸우고 지치는 그런 소모전이 아니라 아주 담담하게 이별을 준비하는 단계인 거죠. 이 마지막 단계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데요. 마치 무사의 길을 가는 것처럼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결혼의 끝,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둘째, 상대방, 내 배우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두려움이나 미움 없이 담담하게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의 이 유명한 말이 떠오르네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어쩌면 진정한 변화라는 건요,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쓰는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을 용기를 낼 때, 바로 그때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정말 살리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그 관계의 끝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죠.